3년 만에 반복된 SSG 랜더스 2군 내 폭행 사건 체크를 했습니다. 이 KBO 상벌이 그리고 KBO 내 분위기, SSG 구단의 분위기도 그리고 움직임도 또 롯데자이언츠가 새 외국인 타자 구드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장점, 향후 포지션 그리고 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추가로 롯데 외국인 투수 교체 움직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 안건수 선수의 재활이 매우 순조롭다 이렇게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3년 전에 SD 랜더스는 SK 와이번스 시절에 2군에서 선배가 후배를 다그치다가 이 손찌검을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어린 선수들이 무면허 운전 등등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SK 구단은 이를 KBO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자체 징계만 하고 말았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보내고 자체 징계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벌이 징계가 있고 구단 징계가 있었고 SK 구단은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교육 강화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3년 만에 또 2군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7월 6일에 사건 발생했고 7월 7일에 KBO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7월 6일에 가해자 3명, 피해자 1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같이 얼차려를 받았던 2군 선수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강화에 위치한 SSG 퓨처스 선수단 내부입니다. 1997년생 내야수인 가해자 A가 평소 2000년생 투수인 피해자 B 이 선수가 대졸 신인인데 P 선수가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 훈련에서 코치에게 하는 행동이 좀 건방지다. 그런 이유로 후배들을 전체를 다 집합을 시킵니다. 단체 집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차려. 이후에 1998년생인 가해자 투수 C는 이 영문도 모르고 집합을 당하고 얼차려를 했는데 목 부위에 부상이 있어서 화가 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이 가해자 투수 C 선수의 이야기인데 2000년생인 이 피해자 B를 불러서 너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배트로 엉덩이 2대, 엉덩이하고 허벅지 사이에 이 2대를 때립니다. 이후에 1999년생인 외야수 가해자 D가 선배들이 나간 뒤에 다시 후배들 전체를 또 얼차려를 시킵니다. 연차별로 내리갈굼을 한 겁니다. 제가 A, B, C, D 놀이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구단에서 어떤 선수들의 실명 부분 이야기를 좀 하던데 이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수들 이름도 좀 많이 오르내리던데 다음 주 수요일에 상벌이 결과가 나오면 실명이 까질 겁니다. 피해자는 대신 이제 실명 언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건방지다 피해자가 이 건방지다 하고 느낀 건 이 가해자들의 순전히 가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코치들도 다 알고 그날 밤에 트레이닝 코치가 경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 선수는 경기를 뛰는 선수니까 몸 상태 체크하면서 약간 불편해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발견을 하고 총괄 코치한테 보고하고 총괄 코치가 구단에 보고하고 구단이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하고 KBO 상벌이는 오늘 19일에 열립니다. KBO 관계자는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SSG 구단은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이고 KBO 조사위원회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상벌이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 이야기했는데 SSG 구단 내부 분위기가 매우 격양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도 여러 차례 하고 또 이 가해자 처음으로 선수들을 집합시켰던 후배들을 집합시켰던 이 가해자 A 선수는 1997년생으로 2020년에 이 SK 당시 2군 폭행 사건 당시에 그때도 입단을 해서 선수로 뛰고 있던 선수니까 모든 일을 다 봤거든요. KBO 상벌이 징계가 결정이 되면 지금은 이제 상벌이에서 징계가 나오면 구단들에서 추가 징계를 안 합니다. 안 하기로 한 게 꽤 됐습니다. 뭔가 징계안이 통일 안 되니까 너무 들쭉날쭉이다. 그런 의견들 때문인데 근데 이번 사안이 조금 다른 게 같은 일이 좀 반복이 됐기 때문에 SSG 구단의 실망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단 고위층도 한 목소리로 상벌이 이후에 선수단 내규가 있으니까 이 적용 여부도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구단 내규로 차후에 또 어떤 다른 구단에서 징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벌이 징계는 3년 전 사건도 그때 사건도 같이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SSG 구단이 3년 전에 SK 구단 시절에 2군 폭행 사건이 일어난 데 여러 교육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상대로.
그 중에는 이제 뭐 보통 구단 차원이라든지 외부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선수들이 직접 발제자가 돼서 발제를 하고 발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발표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선수단 내의 폭력이 얼마나 나쁜 건가를 선수들이 좀 알게 하자 그런 의도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후배들을 집합시킨 이 가해자 A 선수는 당시 선수 자체 프로그램에 발표를 했던 선수입니다. 구단이 더 충격을 받았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이제 구단에서 이게 뭐 그럼 지난 3년 동안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지난 3년간 폭력 행위 유무를 물었는데 익명으로 뭐 조사 결과는 없다는 반응이고 지금 SSG 구단이 더 밝힌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번 일이 딱 처음 벌어졌다 이런 입장인데 KBO도 이제 이전에 또 있었는지 이것도 추가 조사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SSG 구단이 파악한 바로는 추가 폭력 이슈는 없다. 제가 이제 타구단 관계자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아유 우리 구단이 이렇게 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그건 아니지만 반응들이 다 그겁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들 놀란 겁니다. 이 내리갈굼이라뇨. 그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뭐 이런 을차 사실 이제 예전에 이런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아왔던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상이었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뭐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고교 때 이제 선생님들 뭐 선배들이 그냥 뭐 이단 요차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요즘 근데 영화 속에만 있잖아요. 요즘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프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인들이. 그래서 다들 놀랐고 후배가 뭐 건방지다 뭐 근데 문제는 이 코치한테 건방지다 그랬는데 코치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뭐 같이 농담하고 이건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래요. 선배가 후배 가르친다는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지만 좋은 의도는 좋은 방법을 만나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발 저는 이제 이 뭐 예전에 관행 관례 아니 뭐 우리는 그래도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좀 뭐 그럴 수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뭐 그렇지 않은 착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진짜 야만의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선배들도 있어요. 그 선배들도 후배들한테 안 그럽니다. 이거 나머지 선수들을 욕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번에 이 사건은 가해를 했던 이 가해 선수들은 그냥 자기 분의 다른 사람한테 자기 그냥 분풀이하는 폭력을 가하는 20대 성인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면 우리로서는 더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민주사회 또 법치국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뭐 성인의 이 개인 행동 거지를 뭐 어쩌겠습니까? 부모님도 못 고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더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롯데가 새 외국인 타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11일 무릎 통증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잭 렉스 선수를 웨이브 공시를 하고 타자 니코 구드럼 선수 연봉 4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뭐 렉스 선수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야기를 했었고 조만간 근데 1992년생입니다. 구드럼 선수가 31세. 2010년에 미네소타 2라운드 지명받았고 휴스턴, 디트로이트 거쳐서 올해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에 또 트리플 A 뛰었는데 보스턴 트리플 A에서는 타율 2할 8푼, OPS가 0.888 상당히 괜찮죠. 볼넷이 66개, 삼진 60개. 이제 성관이 좋다. 15일 입국해서 올스타 기간 팀 적응하고 후반기부터 뜁니다. 롯데가 1년 넘게 체크를 했던 선수입니다. 지난달에 체크를 했을 때는 좀 못 오는 상황이고 근데 보스턴에서 성적이 좀 괜찮았죠. 근데 옵트아웃이 되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렉스 선수 대체니까 롯데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맞춰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드럼 선수가 좀 특이한 부분이 올해부터 이제 안경을 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출루율이 많이 좋아졌고 원래 안경이나 렌즈를 아예 안 끼었는데 안경 끼고 타석 들었습니다. 근데 스위치 히터인데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도 강력한가? 보통은 예전에 펠릭스 호세 선수 예전 호세 형님은 좌우 왼쪽에서 파워가 되게 있었죠. 그래서 나오면 좌투수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구드럼 선수 오른쪽 타석에서 장타력이 더 좋다. 롯데의 상대 왼손 투수 약점이 있습니다. 롯데가 왼손 투수 상대 선발이 오면 좀 약점이 있는데 요 약점을 좀 보완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판단이고
노진혁 선수 유격수. 노진혁 선수가 허리 이슈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유격수 수비가 조금 어려울 때 있는데 대체 선수인 이 뭐 이학주라든지 박승욱 선수도 좀 좌타자거든요. 그때는 구드럼 선수가 뭔가 오른쪽 타석에서 롯데는 3루가 지금 제일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3루입니다. 구드럼 선수는 좀 3루에 좀 주력을 하고 한동희 선수가 살아나게 되면 구드럼 선수가 1루도 가능하고 이 선수가 또 외야 수비도 가능하고 운동 능력은 좀 좋은 선수인데 여러 수비 포지션이 커버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 구드럼 선수는 FA였는데 휴스턴이 21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던 선수입니다. 지난해는 이제 부상으로 좀 부진했고 올해는 여러 지표가 지난해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롯데가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투수 저 반저 선수는 뭐 상당히 좀 그래도 버팁니다. 괜찮고 반저 선수는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카드가 교체 카드가 하나인데 스트렐리 선수는 그렇다면 뭐 교체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델체 선수 체크하고 있죠. 후보군도 추렸죠 이미. 머지않아 뭐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뭐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뭐 한 달 전 또 2주일 전에 올스타 브레이크 롯데 외국인 교체에 좀 변화 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은 여러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구속이 다운되고 구위가 다운되고 억지로 좀 꾸역꾸역 맞고 막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죠? 그런 고민이 뭐 팬들만 이렇게 보겠습니까? 답답하면 이제 구단이 모를 리가 없고 뭔가 후반기에 팀에 변화를 줘서 치고 올라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좀 움직이고 있는데 6월부터 뭔가 좀 고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레벨이 높은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들은 옵트아웃이 아니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올 시즌 선수를 잘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메이저리그도 선수는 아니다. 옵트아웃을 그래서 옵트아웃 시기가 많이 다릅니다. 6월 1일, 6월 15일, 7월 1일, 7월 10일 등등등등. 안건수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건수 선수가 복귀를 서두릅니다. 6월 초에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 경과가 좋습니다. 재활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재활 페이스도 좋습니다. 6월 초 이제 수술했었는데 비교적 가벼운 수술입니다. 팔꿈치 이 뼈조각 제거 수술은 투수도 그렇고 야수들도 그렇고. 근데 원래는 복귀가 9월 초인데 8월 중순에 복귀를 할 수도 있다. 8월 중순. 이르면 8월 중순 전후. 늦어도 8월 하순에 복귀할 수 있다. 지금 뭐 우천 취소 경기도 많고 롯데가 경기를 좀 적게 치르는 편이라서 안건수 선수가 뛸 수 있는 경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안건수 선수의 복귀 의지 강했고 수술도 잘 됐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고 안건수 선수가 합류하면 타격, 외야 수비, 그다음에 뭐 이 베이스 러닝도 굉장히 좋고 도루도 잘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공격 지표에서 뎁스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롯데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떠십시오. 고맙습니다.